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현재 퀵 뭐였지? 퀵 투어를 좀 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데이터를 준비했고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그 데이터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마련한 것은 저번 시간에 했지만 그걸 더 살리기 위해서 보면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이죠. 그러면서 그걸 50분의 1씩의 간격으로 점들을 이게 x 값인 거죠. y는 x 제곱인데 이런 x들을 제곱한 것인데 그곳에다가 노이즈를 추가한 거죠. 플러스 노이즈. 거기 이제 랜덤 값을 이용해 가지고 랜덤 값을 주어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x 제곱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어저께 봤듯이 그림을 사라져 버렸구나. 다시 이렇게 한번 실행시켜 보죠. 요런 데이터를 현재 이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x 제곱이라고 하는 게 타겟인데 이게 이제 원래 값인데 그 원래 값으로부터 이제 노이즈가 끼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양이 그림이다, 개 그림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어떤 전형적인 어떤 그림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막 그 데이터들이 이제 다 흐트러져 있는 거잖아요. 분산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서 얼마만큼 이런 것들을 잘 추출해내냐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이제 그 분류 문제는 이제 이 점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눌 거예요. 0, 원점으로부터 어떤 일정 범위 가까이 있는 애들은 하고 또 그 바깥에 있는 애들하고를 분류하느니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밑에다 그냥 써버릴까? 그렇게 하죠. 잠시 이 그림 부분은 코멘트 처리를 좀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그룹 지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제일 아래에 두 번째 있는 게 코멘트를 붙이거나 또 코멘트를 떼는 거에 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위에 있는 훈련 집합과 테스트 집합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 그 밑에다가 분류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걸 함수로 이용해서 이 파일을 모듈로 만들고 이제 거기 모듈을 임포트해서 하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뭐 거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에다가 하죠. 일단 근데 분류 문제를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에다가 라벨을 붙여야 돼요. 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양이 그림에 대해서 고양이다고 하고 강아지 그림에 대해서는 강아지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이는 걸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라벨을 붙여야 되는데 라벨 여기서 이제 구분은 원점으로부터 가깝냐 멀리 있냐에 따라서 true 아니면 false 값을 이제 주는 형태로 라벨을 붙이는 겁니다. 일단 보면 먼저 클래스 레이더스에서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0.6 이렇게 0.6보다 작으면 true이고 가까이 있는 애들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true라고 이제 라벨을 붙이는 거고 그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이제 false 값을 라벨을 하고 걔들은 별도로 또 다른 클래스라고 투 클래스인 거죠. 가깝거나 멀거나 이렇게 이거 라벨을 true냐 false냐 이렇게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벨은 물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데이터 x
붙였으나 따져서 상관없는데 플러스 데이터 vy 제곱이 요게 이제 뭡니까? x 값들하고 y 값인 거죠. 우리 데이터를 만들 때 이렇게 x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들을 50분의 1 간격으로 한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vy라고 하는 게 이제 베리에이션을 갖는 그 각 x의 50분의 1씩 쭉에 대해서 x 제곱에다가 이런 정도의 랜덤 값을 이제 준 거죠. 표준 전기 분포를 따르는데 0부터 1 사이 값을 0을 표준 전기 분포라 0을 이제 평균 값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갖는 그런 표준 전기 분포인데 그 값에다가 0.5를 이제 곱한 값으로 노이즈를 주고 이건 랜덤하게 이제 나오는 거라 그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르죠 사실은. 시드 값을 동일하게 두지 않는 상황.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 값에다가 이 점을 나타내는 거죠. x하고 y는 이 점 하나를 나타내는. 그놈을 제곱하는 거죠. 제곱이 x 제곱 y 제곱. 그렇게 해서 루트를 씌우면 이게 이제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원점으로부터. 원점은 좀 여기죠. 여기. 이렇게 이게 그놈으로부터 좀 좌표값들이니까 x y. 거기 거리를 계산하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잖아요. 그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그럼 뭘 걸까인 걸 계산할 때 굳이 루트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그 거리도 제곱을 해줘 버리면 되니까 아까 클래스 이게 0.6이었는데 그놈을 이제 제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반지름이죠. 반지름의 제곱인 거고 이건 그 거리의 제곱인 거죠. 루트를 안 씌웠으니까. 자, 어쨌든 0.6보다 작은 얘들은 여기 이제 크냐 작냐니까 요거보다 작으면 true가 되겠죠. 그래 라벨에는 모든 데이터 x에 이거 100개였죠. 100개의 점들이 지금 100개야. 100개에 대해서 true, false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라벨에 한번 해볼까요? 라벨쌤 true, false 같죠. 100개잖아요. 100by 1 그래서 이제 100개가 되는데 false하고 true, false, true 값을 갖게 되는 이게 이제 라벨인 거예요. 100개의 데이터가 각자 x, y 좌표를 가지고 있는데 걔들한테 붙는 라벨은 true 아닌 false다. 즉 요렇게 0.6 안에 들어있으면 true 값을 갖고 바깥에 있으면 false 값을 갖는다. 그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분할을 하자는 건데 라벨에 있는 데이터로 라벨 프레임에서 라벨들을 이제 라벨도 트레인 그 훈련 집합과 앞에 이제 이렇게 IDX 트레인 즉 트레인 데이터의 인덱스인 거죠. 테스트 데이터는 IDX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인데 100개 중에서 지금은 30%가 지금 테스트 데이터죠. 30개는 테스트 데이터이고 나머지 70개는 훈련 집합인데 그 훈련 집합의 100개 중에서 각각을 가리키고 있는 인덱스가 IDX 트레인인 거죠. 70개의 색인값을 가지고 있어 이게. 테스트 IDX 테스트는 30개에 대한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셔플링을 해서 랜덤하게 갔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출력해봐야 알긴 하는 건데 어쨌든 근데 그 데이터하고 라벨이 상응해야죠. 상응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전체 0부터 99까지 총 100개를 true, false로 나눠놨는데 요 트레인의 데이터에 잡혀있는 애들하고 테스트의 데이터로 잡혀있는 애들하고 그 라벨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일치해야. 그 인덱스가. 이렇게 원래 데이터의 0번이 true였으면 그게 훈련으로 갔는지 테스트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0번째 인덱스를 갖는 샘플은 true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라벨을 이제 뽑아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전체 데이터에 대한 라벨이죠. 순서대로 0부터 99까지 true, false로.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쓰일 트레인 데이터로 즉 요거에 요거 여기 훈련 집합에 되어 있는 얘들의 인덱스들 값들에 대해서 라벨을 찾아야 줘야 되잖아요. 상하도록. 여기에다가 idx 트레인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 라벨만 라벨 트레인이 이제 가리키게 되죠.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라벨스에서 이렇게 1, 2, 3번에 대해서 이렇게 1, 2, 3번만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false, false, false 인덱스가 1, 2, 3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가 우리가 모르죠. 뭐 근데 아무튼 70개가 있겠죠. 그래서 그놈이 뭐 0번일 수도 있고 45번일 수도 있고 12번일 수도 있고 1번일 수도 있고 뭐 75번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걔들에 대해서 이렇게 라벨이 원래 100개에서 그 해당하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라벨들을 얻는 거죠. 그래서 트레인 idx 트레인이 70개의 훈련 집합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상하는 라벨을 이제 얻어 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테스트도 라벨스에서 idx 테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 30개의 테스트 데이터들을 이 idx 테스트라고 하는 얘가 길이가 30이에요. 30개니까 물론 그 세 개는 우리가 이제 잘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여기서 찍어지지 않나? 그러네. 30개 여기 30개요. 30개잖아요. 그때 이제 그 원래 데이터로부터 보면 4번, 12번, 15번, 뭐 16, 20번 얘들이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추출된 거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들은 여기 트레인 데이터에 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얘들이 그걸 갖게 되는 거고 라벨은 이제 각 데이터에 라벨이 붙은 거죠. 이걸 한번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래서 책에 지금 clt 스캐터하고 x 트레인 그래서 라벨 트레인 하고 y의 트레인 라벨 트레인 나머지는 그림에 쓰여질 거예요. 블랙 색깔은 그 사이즈가 S가 마커는 별표다. 이렇게 라벨도 붙여보자. 이건 그림에 대한 라벨이죠. 아니 그 선에 대한 라벨이 니어 트레인. 여기는 이제 점들에 대해서 라벨이겠네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라벨 트레인이라 그러면 X 트레인 중에서 트루인 놈만 여기 라벨이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 뭐였죠 우리가 라벨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 numpy 어레이에서는 요런이 불리안으로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라벨 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true false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라벨 트레인에 보면 근데 true인 것만 이제 x 트레인에서 추출한다. x 트레인 값에서 y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벨 트레인이 true인 것들은 6보다 작은 가까이 있는 원점으로부터 0.6 이내에 있는 가까이 있는 애들만 여기 스캐터 뿌리겠다 이거죠. 저 멀리. 그리고 이제 색깔을 달리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바깥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라벨 트레인 값이 true가 아닌 애들이 not equal true잖아요. false인 애들, false인 애들은 그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죠. 원 바깥쪽에 있는 0.6보다 작은 애들. 걔들은 또 다른 색으로 이제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데 위에 거는 똑같으니까 마커 모양하고 라벨만 좀 다르네. 붙여 씁시다. 여기가 플러스 라벨이 니어가 아니라 가까운 게 아니라 파 이렇게 쓰는데 파. 이렇게 하면 위에 것은 가까운 애들, 라벨 트레인이 true인 애들만 뽑아서 그러면 x 이게 지금 라벨 트레인은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아. 요거의 true면 요것도 true야. 이게 false면 이게 false인 것이 되는 거. 이렇게 x, y 좌표를 훈련 집합에서 뽑아가지고 점을 찍는 거죠. 아래 것은 이제 그것이 true가 아닌 애들이 true가 아니면 false인데 false인 경우가 이 안에서는 true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테스트도 똑같이 하네. 카피 해가지고 요 부분만 테스트로 이것도 마커를 삼각형을 했네. 이것은 니어 테스트, 이거는 파 테스트겠죠. 여기도 라벨을 est라고 est 그리고 마커를 X자로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이게 블랙인데 얘들은 블랙이 아니고 다 블랙인가? 지금 다 블랙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것은 별표하고 삼각형이에요. 별표하고 삼각형. 별표가 삼각형은 중심에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X 표시하고 플러스 기호, X 플러스 기호는 바깥쪽에 이제 배치하도록 되어 있죠. 책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원도 하나 이제 그리도록 했는데 그게 뭐죠? plt 플롯하고 데이터 x 데이터 ty야. 그러니까 요것은 그 포물선을 그리는 거죠. 라인 뒤에 있는데 이거 있죠. 여기였으니 그대로 여기 보니까 두고 그 다음에 또 원을 그리는 거에 서클이라 그래가지고 plt 서클이 있어요. 그래서 원점을 뭘로 할 거냐 하는 거고, 레이더스는 아까 레이더스가 있었죠. 그걸 가지고 투명도 0.1로 라벨 니어 에어리어로 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림의 축을 얻는 거예요. 현재 커런트 보면 get the current x는 현재의 축을 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패치 이제 붙인다는 거죠. 뭘? 서클을. 이렇게. 그리고 약간 좀 조정을 해줬네. 뭐 필드.x 리미트 x축에 이렇게 좀 여기는 지금 약간 마이너스 1부터 그 왼쪽으로 좀 뭐가 있죠? 1도 이렇게 좀 더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마이너스 1에 딱 맞춰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x와 x의 x 값으로 해주고 y도 마찬가지로 해주고 레전드를 이제 붙이도록 합시다. 최종 돌려놓고 이제 보여주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해보죠. 이거 보면 어때요? 그림이 바깥쪽으로 해야 되네.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일단 놓고 봅시다. 보면 요 원 지금 원이 근데 원이 아니고 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는 스케일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그렇죠? 스케일이 달라. 이쪽은 길이가 3이잖아. 마이너스 1부터 2가. 여기는 2야. 2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더 길게 좀 표현되어 있죠. x축이 그림에. 당연히 이쪽 좌표는 늘어져 있고 여기는 축약돼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원이 아니고 이제 타원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정확히 그리려면은 얘를 더 위로 올려야 돼. 그래서 요게 3만큼 잡아먹도록 하고 이게 2만큼 해서 이게 원이 정확하게 그려지는 건데 좌표의 스케일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지만 원으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아무튼 요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별표와 삼각형으로 되죠. 별표와 삼각형으로. 그게 라벨인 거예요. 이제 바깥에 있는 애들은 곱하기하고 플러스 기호로 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훈련 집합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는 훈련 집합을 가지고 트레인을 가지고 어떤 기계를 잘 학습을 시켜 가지고 요 안에 있는 애들을 훈련 집합에 해당하는 별표 있는 애들만 가지고 훈련을 잘 시키는 거예요. 별표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플러스 기호를 가지고 둘이를 이 플러스 있는 쪽에 있는 애들을 x좌표 y좌표를 가지면 폴스라고 하고 요 안에 들어있으면 true라고 해라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나중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실제로 가지고 집어 넣어보는 거죠. x, y 좌표를 가지고 넣어보면 걔들이 true인지 false인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이제 판별을 하고 그럼 나중에 이제 실제로 잘 맞췄는지 그 기계의 성능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에 이제 실제로 이것도 그리는 것은 좀 코멘트 처리해버리고 여기서 이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이 책에 땅땅땅 하고 학습 이렇게 있죠. 학습을 한번 해봅시다.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 퀵 투어잖아.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기계학습을 이용해 갖고 분류, 회귀,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걸 어떤 형태로 되는지 한번 보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뒷부분은 다 이제 똑같은데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좀 이해가 얼른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힘들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학습을 봅시다. 학습을 할 때 쓰는 이제 기계학습 모델을 갖다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쓰는 게 라이브러리가 SK scikit-run이잖아요. scikit-run은 skrun이라고 이제 모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기계학습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좀 한때 아주 유명했던 게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게 SVM이라고 하는 게
벡터 머신 SVM 앞에 따가지고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포트 벡터 머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라그랑지, 승순위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고 벡터 계산하는 것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건 사실 좀 쉽지는 않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때 가서 개념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디테일하게 수학적으로 몰라도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할 거다라고 그래서 임포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复수적으로 얼마나 이게 학습을 시킨 후에 잘 마치는지 트레이닝 훈련 집합으로 학습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얼마나 학습이 잘 돼서 일반화 시켜가지고 다른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테스트 집합을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그렇지만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분포가 비슷하잖아요. 같은 집합에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훈련이 잘 되었다 그리고 그 기계 성능이 좋다 그러면 그건 훈련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더라도 테스트 데이터를 잘 맞춰야지 이제 그게 성능이 좋은 거야. 훈련 집합을 가지고 훈련시킨 후에 또 훈련 집합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학습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그건 잘 맞춰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학습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에 쓰이지 않았던 거잖아요. 물론 훈련 데이터하고는 비슷한 성격의 집합이긴 하지만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서 실제 훈련에 사용되지 않았던 거야 된다. 테스트 데이터는. 그래야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걸 얼마만큼 제너럴하게 일반화 시켜가지고 문제를 자결할 수 있을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계학습을 이용하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추천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기존에 막 사용했던 학습을 시켜가지고 할 텐데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한 것을 잘 맞춰봐야 별 의미가 없잖아. 추천을 하는데 전혀 이제 그걸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그 학습 데이터로 쓰여지지 않았던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한테 이걸 추천해준다. 근데 그 사람이 만족스럽다. 그러면 이게 잘 맞춰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보안 관제에서 악성 코드나 어떤 트래픽들을 분석할 때 학습을 잘 시켰던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할 일은 없잖아. 전혀 이제 모르는 상태에 학습을 시켜진 것을 현장에다가 이제 기계를 두고 머신을 두고 실제 트래픽을 분석하고 실제 악성 코드가 왔을 때 어떤 코드가 왔을 때 얘가 실제로 악성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별할 수 있어야 이제 그게 진짜로 이제 좋은 기계인 거잖아요. 머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은 항상 구별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학습은 반드시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분류를 따로 해놨잖아요. 사전에 학습 집합과 훈련 데이터를. 그때 이제 쓰려고 할 때 그런 지표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이 이런 것도 다 돼 있어요. 사이키트런의 매트릭스라고 하는 모듈에가 그런 것들을 성능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 있다고. 일단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혼동행렬, 우리나라 말로 혼동행렬이라고 그러는데 진짜로 아주 나중에 좀 혼란스럽긴 해. 잘 안 이어져. 그 다음에 에큐리시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함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 얼마나 잘 맞췄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능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일단 훈련 집합을 좀 만들어 보죠. 데이터 트레인 해가지고 numpy c 스태킹 아니고 합치는 건데 이제 컬럼으로 합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x 이건 이제 저번 이렇게 이것은 대괄호를 써야 되는 거죠. x 트레인하고 y 그 라벨이죠. 데이터와 라벨이야. 이걸 특징이라고 하고 이건 좌표죠. 좌표. 아니구나. 나 잘못했네. 이거 두 개 다 좌표. 두 개 좌표. 이게 x 좌표와
y좌표를 지금 묶어 놓은 거예요, 하나로. 예, 그래야지 데이터가 되는 거라고 평가할 때 피처가. 그래서 요 한 점을 주고 그게 가깝냐 아니냐를 분류해야 되는 거니까 데이터는 x하고 y좌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훈련 분류 문제에 있어서요. 마찬가지로 이제 테스트도 mp.c 하고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하면은 컬럼으로 붙이는 거 x, y가 붙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 놓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데이터 테스트를 다 30개니까 이렇게 넘파의 어레이인데 샘플 30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x좌표 앞에 게 뒤에 게 y좌표 이렇게 리스트의 리스트 형태 2차원 아니야 어레이니까 넘파 어레이에 2차원 배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30x2로 되어 있잖아요. 30개 지금 테스트 데이터이고 30개 테스트 샘플이고 x좌표 y좌표를 갖는 형태로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고 라벨은 이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소프트백스 머신을 이용해야 돼요. 해봐. 이것은 클래시 이렇게 이건 이제 아무렇게나 이름 치는 게 변수명인 거고 서포트 벡터 머신은 클래스는 이렇게 불러는 거예요. svm.svc 이렇게 서포트 벡터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그래서 svc라고 하죠. 서포트 벡터 머신을 반드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만 쓰는 게 아니라 회계에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분류기다 그래서 svc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뭐 감마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쓰는 이제 파라미터 값인데 이건 나중에 서포트 벡터 머신 할 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기를 이제 하나 클래스를 얻어 놓는 거죠. 머신을 얻어 놓는 거야. 그래서 이제 훈련 어떻게 쓰냐? 훈련은 점 피트야 피트가 훈련이다. 앞으로 계속 이제 피트 이게 외우고 있어야 돼. 피트는 훈련이야. 그래서 훈련시키려면 훈련 데이터와 그 라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방금 만들어졌던 데이터 트레인하고 그 트레인의 라벨 있죠. 라벨 트레인이 트레인이죠. 다만 좀 쉐입을 변경시켰네. 어디 볼까요? 이게 무슨 마이너스 일자가 어떤 의미인지 라벨 트레인을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2차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건 어떻게 될까요? 라벨 트레인을 리쉐입 하는데 모양을 형태를 변경시키는데 마이너스 1을 주면 플랫이 1차원으로 이제 쫙 펼쳐지는 거죠. 뭐 비슷한 함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이런 함수도 있고 이런 함수도 있죠. 라벨이니 레이블이니 플래튼이니 뭐 이런 함수를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줘도 2차원이 1차원으로 쫙 펴진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입니다. 왜냐면 이 SVM 사이키트론에서는 앞에 있는 데이터는 2차원을 쓰지만 뒤에 있는 라벨은 1차원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크기 아규먼트의 데이터 쉐입에 이제 맞춰줘야 되니까 가끔 이런 것들을 에러를 많이 발생시키죠. 그때는 반드시 인터넷에서 관련 머신에 피트할 때 이 안에 있는 아규먼트의 데이터의 쉐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데이터를 그게 맞춰줘야 된다. 그 중요하다. 거기서 또 흔히 에러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또 왜냐면 이게 또 라이브러리마다 달라. 이렇게 사이키트론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또 저기 텐서플로우나 이런 데서는 또 그 쉐입이 또 다르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해 가지고 요 훈련 데이터와 그 훈련 데이터에 상응하는 라벨을 이용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얘가 이제 학습이 되는 거라고 실행시키면, 그럼 이 학습된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나요? 실제 제대로 맞추는지 쓰는 게 프리딕트라고 하는 게 이제 예측하다는 건데, 예측된 결과를 담아놓을 변수고 클래시파이어 점 프리딕트 하는 거. 프리딕트. 잠깐만요. 요건 없나? 이게 사이키트로는 없나 보네. 프리딕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아까 테스트 데이터 있죠. 요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데이터 테스트 아까 만든 거 있죠. 이건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넣어놓으면 얘가 아까 학습된 결과로 각 데이터에 아까 2차원으로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다음에 마이너스 0.9와 0.61 이렇게 x축에서 마이너스 0.98과 y축 0.615 그러니까 뭐 한 요렇게 되나? 이 정도에 있는 점은 요 놈인가 보네. 테스트에 요 놈을 뭘로 분류하냐 이거지. true냐 false냐로 하냐는 거죠. 그렇게 30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가 이제 프레드 테스트라고 하는데 30개가 이제 그 예측된 결과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이제 그 기계가 학습을 한 이후에 이제 위에서 학습을 했잖아요. 그 후에 이제 실제로 데이터셋을 줬을 때 가까운지 뭔지를 얘가 이제 예측한 거라고.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프레드 테스트 봅시다. 요게 이제 예측한 거야. 첫 번째 건 폴스로 폴스, 두 번째 건 폴스, 세 번째 것도 폴스, 폴스 쭉 하고 뭐 true도 있고 이제 요게.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거, 즉 지금 마이너스 0.98과 0.61, 마이너스 0.98에 0.61 요 놈을 폴스라고 해좀 맞춘 것 같잖아요. 요 안에 들으면 true고요. 원 안에 바깥은 폴스잖아요. 어쨌든 봤을 때 첫 번째 걸 폴스라고 해서 맞춘 것 같죠. 이게 이제 각각 30개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맞췄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을 얻어 놓은 거예요. 이건 진짜 라벨이잖아요. 이게 진짜 라벨. 이것은 예측한 라벨이. 그래서 둘이 100% 일치하면 100%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책에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놨네. 프린트 accuracy하고 score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accuracy scor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라벨 테스트 점 reshape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요건 진짜 이제 진짜 라벨인 거고, 프리드 테스트는 이제 예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라벨 테스트 얘는 진짜 라벨인 거고, 프레드 테스트는 예측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두고 비교를 하는 거야.
얼마나 맞췄는지.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 라벨 테스트는 2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리쉐입하고 마이너스 1값을 준 거죠.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하면 93% 맞췄네요. 93%에 93.3333%를 맞췄네요. 컴퓨전 매트릭스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하고 세상에 컴퓨터 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벨 테스트에 참 리쉐입하고 마이너스 1에 쭉 펴주는 거하고 프레드 테스트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번에는 90%를 맞춘 거죠. 왜냐면 이게 랜덤하게 자꾸 값이 변해요. 랜덤이 그때그때마다 데이터셋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달라진다고. 그러면서 컴퓨전 매트릭스는 이렇게 돼 있네. 뭐 철자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이건 필요 없고 하는데 다시 이번에도 이제 또 바뀔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이번에는 96%가 나왔네. 그렇게 하고 이제 컴퓨터 매트릭스가 이렇게 돼 있죠. 좀 키워볼까? 설명을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글자를 키우고 봅시다. 컴퓨터 매트릭스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행으로 읽을 때 이 부분이 지금 true의 개수예요. 이게 true의 개수, true, 실제 true, 리얼 true라고 해. 이쪽은 리얼 false. 그 말은 원래 원래 값이라는 거죠. 이쪽은 이제 예측한 거. 아까 프리딕트 한 거 있잖아요. true로 예측한 거. 얘는 false로 예측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지금 true인 거죠. 여기가 true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 19개를 맞춘 거야 지금. 19개를 맞춘 거야. false는 11개가 있는데 11개인데 요것은 이제 false라고 예측한 거잖아요. false라고 예측했는데 10개를 맞춘 건데 요 놈은 어때요? true라고 이제 한 거죠. true라고. 그러니까 하나를 틀린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19개의 true가 있고 11개의 false가 있어요. 이렇게 19개, 11개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얘가 true라고 이야기한 거야. 여기는 false라고 이야기한 거야. true, false. 19개를 다 true라고 이제 한 거죠. 쪽에 대해서 맞춘 거지. 근데 하나가 틀렸어. 왜냐면 여기는 0이 나와야지. 왜냐면 false는 여기가 있어. 11개가 false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부분 11개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틀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총 30개죠. 30개 테스트 데이터가 30개에서 맞춘 게 요렇게 대각선으로 요렇게가 맞춘 거야. true를 true라고 하고 false를 false라고 한 거죠. 얘는 true인데 false라고 한 거 개수가. 얘는 false인데 true라고 한 거야. 헷갈리죠? 어쨌든 틀린 건 맞힌 건 29개다. 29개다. 요걸 이제 계산하면 이게 0.966이 나와요. 결국은 대각선으로 개수를 세면 된다. 아무튼 이 컴퓨전 매트릭스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트루 파저티브, 이건 트루 네거티브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true를 false라고 한 게, 다행히 이건 다 맞춰서 연계고, 얘는 false인데 아래에 있는 게 false야. 위에가 true고 아래가 false인데, false인데 true라고 한 거죠. 여기가 예측한 거야. 이렇게 예측. 여기 실제고. 그래서 아무튼 대각선으로 맞춰야, 여기 값이 커야 맞춘 거다. 이쪽 대각선은 틀린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혼동행렬이라고 그러죠. 컨퓨전이 혼동스러운 거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잘 안 이어져. 이 부분이 좀 복잡해. 그나마 지금 투 클래스니까 트루 폴스라고 한 두 가지, 그러니까 막 세 가지 네 가지 가면 막 더 헷갈리고. 어쨌든 그렇지만 대각선이 다 맞춘 거라고. 대각선 맞춘 건 나머지는 틀린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 에큐리시라고 하는 요 하나만 지금 계산했는데, 즉 전체 샘플 중에, 테스트 샘플 중에 맞춘 게 몇 개냐라고 계산하는 거지만, 나중에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막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만 쓰는 게 아니야. 성능 지표로 뭐 스페시피시티, 뭐 이런 생각이 막 안 나도 리콜, 뭐 프리시전,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지표들도 쓰는데, 뭐 리콜은 실제로 얼마만큼 전체 참인 것으로부터 많은 참들을 이렇게 가져왔느냐, 참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라고, 이런 지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분모가 달라. 19개잖아 참이. 19개에서 19개 불러온 거죠. 리콜은 사실 여기는 100이야. 100이 1이죠. 1. 프리시전은 불러온 것 중에서, 참이라고 한 것 중에서 몇 개나 맞췄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지금 참이라고 불러온 것 중에서도 19개를 다 맞췄으니까 이건 1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게 다 이제 에큐리시나 리콜이나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게 값이 다 다르다고 해. 어떤 건 리콜을 중요시 할 때도 있고, 어떤 건 프리시전을 중요시 할 때도 있어요. 응용에 따라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는 단순히 여기서 그냥 얼마만큼 잘 맞췄느냐, 에큐리시만 가지고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회귀 문제하고 또 클러스터링이 있는데, 이거 지금 라벨 붙이고 학습 하나 하고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회귀 문제하고 클러스터링 문제를 동시에 다뤄서 1장을 끝내도록 합시다. 1장에 지금 퀵 투어가 전반적인 걸 가르치고 있어서 좀 시간이 걸렸는데, 뒤에는 좀 더 진척이 있지 않을까. 앞에 했던 것을 결국 다시 자세히 설명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진도가 늦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이해하는 건 좀 쉽지는 않기도 하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